안녕하세요. 저는 바다를 아주 좋아하는 서혜영입니다. 저는 나중에 꼭 바다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바다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제가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 나는 너희들을 해양 직업의 세계로 안내할 친구 혹이라고 해. 요즘 환경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모두 잘 알고 있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대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물론 해양 환경도 마찬가지야. 바다의 환경이 오염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특히 연안 개발, 오염물질 유입, 기후변화 등이 있어. 바다의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도 살아가기 어려워지지만 무엇보다도 해양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양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볼 거야. 준비됐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임성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연안개발이나 해양오염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생물 중에는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법으로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인공증식을 통해 종복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연안개발 해양오염 등으로 훼손된 이들의 서식처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갱이와 전방위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의 서식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서식지 개선을 위해서 독도 갯녹음 저감을 통한 해중림을 조성하고 백령도 전박이 물범 인공쉼터를 관리하고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된 갯벌 회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 보건가들은 해양생물과 해양환경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해중림 조성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이름이 바다숲 조성 사업이지. 바다숲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 첫 번째, 수산생물 서식처 제공. 두 번째, 온실가스 저감. 세 번째, 청정 바이오 에너지원. 네 번째, 오염물질 정화. 다섯 번째, 웰빙 식품. 여섯 번째, 유용 기능성 물질 공급.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진 바다숲 조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해양 생태계가 복원되고 어업의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어부들이 더욱 살기 좋아진다고 하니 정말 멋진 활동이지? 해양생물자원은 귀중한 식량과 의약품의 소재,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신물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물 자원을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해양 생물 자원은 특히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어. 해양 생물 자원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은 각종 안과 수술의 보조제, 관절 내 주사제, 인공 눈물, 상처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또 보습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 반응에 대한 부작용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의약품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이렇게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해양 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해양 오염을 줄여서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연안개발 등으로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해양 생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서 해양 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해양 생태 보건가가 꼭 필요한 거야. 호기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타임! 갯녹음 현상과 같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백화현상. 백화현상이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해조류가 소멸되고 시멘트와 같은 회백색 조류가 안반을 뒤덮는 현상을 말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아, 쉽게 말해서 오염된 바다를 복원시키고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셨네요. 저는 해양 생태 보건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바다를 깨끗하게만 하는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및 해양 생태계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럼 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박사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신가요? 유기물로 오염된 갯벌을 정화하는 그 실험 장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는 지금 올해 그 현장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유기물의 오염이 심하게 된 갯벌과 그렇지 않은 갯벌 2개소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지금 시료 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우와, 엄청 넓은 갯벌이에요.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시는 거지? 네, 이곳은 미생물과 갯지렁이를 이용해서 오염된 갯벌을 정화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그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서 바이오볼과 그리고 갯지렁이를 이 실험 구역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 퇴적물을 채취해서 과연 유기물 분해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물이란 동식물의 생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미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거나 이들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비타민 등은 모두 유기물에 포함되는 물질이야. 이런 유기물들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하지만 유기물이 바다에 과도하게 유입되면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돼. 그래서 유기물이 많이 생성된 해역에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돼. 지금 현재 이 실험구에서는 바이오볼과 갯지렁이를 활용해서 유기물 분해를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분해 능력을 좀 과학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총 4구역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이 얼마나 그 유기물 분해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그게 이쪽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든 바이오볼만 투여한 곳, 그리고 이쪽은
유해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바이오블과 갯지렁이를 같이 투여한 곳입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유기물 분해가 진행됐는지, 갯벌이 오염된 것에서부터 개선됐는지 그렇게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고 난 뒤에 지렁이를 투여하면 이전보다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해. 지렁이가 토양 안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을 분해한 다음 그것을 분변토로 내뱉기 때문이지. 이 분변토가 식물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 갯벌의 갯지렁이도 유기물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갯벌에 만든 굴을 통해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 해서 유기물이 더 잘 분해되도록 돕고 있지. 연구를 위해 먼 갯벌까지 나가시는 박사님들의 실험 정신. 너무 멋져요. 퇴적물 속에 이제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퇴적물을 이제 씻어내서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생물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퇴적물을 물로 씻어내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새에 한번 거르고 나서 중형, 대형, 초대형의 크기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이렇게 분류된 시료들을 통해서 그 해역이 얼마만큼 다양한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해역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하루에 2번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땅 갯벌.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 갯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갯벌을 가지고 있는 국가야. 갯벌은 수백 종의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조류나 어패류 대부분이 번식할 수 있는 주요 서식지이기도 해. 특히 갯벌 아래의 깊은 땅 속에 굴을 짓고 사는 저서동물들에 대한 연구는 갯벌 생태는 물론 해안과 대기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의 기능과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 보건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갯벌과 관련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어. 정말 멋있지? 이번에는 다른 박사님께서 이 직업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환경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민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해양 생태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요. 현재는 해양 보호생물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건 업무는 개체수가 적은 해양 보호 생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와 관찰이 어려운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웠던 바다 거북이 알과 아기 바다 거북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 보건가 일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백령도나 울릉도 독도 등을 자주 방문할 수 있고, 일상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상갱이, 남방 큰돌고래, 점박이 물범, 물개 등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보호생물의 생태, 서식 환경 등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연적인 복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원 전후 해양 보호생물의 개체수 회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다가 오염되면 지구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하죠.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멋진 해양 생태 보건가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양 직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다를 좋아하는 서혜영이었습니다.
안녕!